여러분, 혹시 지금 64세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65세 생일 맞으시나요? 기초연금 2026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날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1년이면 몇백만 원이 그냥 증발하고 있는데 본인이 손해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김정희 씨는 올해 65세 생일 지나고 3개월 뒤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신 건데,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정희 씨, 오늘부터는 나오는데요. 지난 3개월치는 죄송하지만 못 드립니다. 3개월치가 그냥 날아간 건데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더 심각한 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일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하러 가시는데 1개월 늦으면 1개월치 손해보시고 2개월 늦으면 2개월치 손해보시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사실 모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손해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착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65세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신청 안 하면 평생 1원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디서 손해가 터지는지, 언제 신청해야 1원도 안 날리는지,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고 점검하셔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3가지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정말 억울하게 손해보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생일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지나간 달은 절대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1월 15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2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1월 분은 못 받는 겁니다. 2월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달치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한 달이면 몇십만 원입니다. 이게 1개월만 늦어도 그런데 2개월 늦으면 2개월치, 3개월 늦으면 3개월치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생일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하러 오셨는데 주민센터에서 지난 3개월치는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지나간 건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함정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고 배우자는 신청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남편분이 먼저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분 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아내분도 66세가 되셔서 그제야 신청하러 가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1년 늦게 신청하면 그 1년치는 못 받는 겁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1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부부 둘 다 65세 넘으셨으면 둘 다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한 명 목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를 몰라서 예금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신청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억울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통장에 예금이 2,500만 원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있으면 2천만 원만 빼고 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면 소득 인정액에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는 예금이 있으니까 안 돼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예금 2,500만 원 있어서 2천만 원이 넘으니까 5년 동안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겁니다. 5년치를 못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5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린 겁니다. 이 세 가지 함정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 부부 둘 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것,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억울하게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기준 숫자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기준선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13만 원입니다. 부부는 340만 8천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하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도 있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있잖아요.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면 213만 원 이하, 부부면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매년 1월마다 이 기준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기준으로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재산이라는 건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1천만 원 정도면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금이 2,500만 원 있으세요. 그러면 2천만 원 공제하고 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500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 공제하고 3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3천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금이 1억 원 넘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2천만 원 공제하고 8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는데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26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금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그 이상 있어도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숫자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지급액이 한 달에 4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혼자 사시면 4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각각 20% 깎여서 32만 원씩 받으시는 겁니다. 부부 합쳐서 64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없거나 조금만 감액되고요.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지급액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숫자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혼자 213만 원, 부부 340만 8천 원. 두 번째,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세 번째, 최대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고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을 알고 계셔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오해는 만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세요. 나 이제 65세 됐으니까 다음 달부터 통장에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청해야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데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안 하면 평생 1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오해하세요.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구나 하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계세요. 이 정도면 기초연금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감액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최대 지급액보다 조금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는데 연금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5년 동안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겁니다. 5년치를 날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입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세요.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집의 가액이 얼마인지, 다른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세요. 다른 재산은 없고 예금도 2천만 원 이하고 소득도 별로 없으세요. 이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기본 재산의 공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집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오해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부부가 각각 최대 금액을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부부 둘 다 신청하면 각각 최대 금액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금액의 80%씩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대 지급액이 한 달에 4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혼자 사시면 4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각각 32만 원씩 받으시는 겁니다. 부부 합쳐서 64만 원이에요. 만약에 각각 최대 금액 받으면 부부 합쳐서 80만 원일 텐데 그게 아니라 64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둘이 각각 40만 원씩 받으면 80만 원이겠구나 하고 기대하셨다가 통장 찍힌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부부 감액 20% 모르고 각각 최대 금액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오해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은 안 하셔서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런데 집이 두 채 있고 예금도 1억 원 있으세요. 이러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탈락하는 겁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둘째,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집 한 채 있어도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다섯째, 재산 많으면 소득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오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해만 풀어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들은 재산 신고나 변동사항 신고와 관련된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신고 안 했다가 2년 뒤 적발되어 환수된 경우입니다. 김철수 씨는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본인 명의 재산은 다 신고하셨는데 전세로 사시면서 집주인한테 준 보증금 5천만 원은 신고 안 하신 겁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니까 재산이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 빼실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본인 재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국세청 자료하고 연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받으신 기초연금을 다시 계산해서 원래 받으셨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으셨으면 그 차액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탈락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년치를 다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2년이면 몇백만 원인데 그게 한꺼번에 환수 청구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하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골프 회원권 보유 사실 숨겼다가 국세청 자료 연계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박성환 씨는 골프 회원권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 신고하면 탈락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 하신 겁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건 보유하고 계시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갖고 계시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하신 건데 나중에 국세청 자료 연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걸립니다. 골프 회원권 매매할 때 국세청에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적발되어서 지금까지 받으신 기초연금을 다 토해내셔야 했고 거기에 과태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받으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전환 신고 안 해서 감액 그대로 받은 경우입니다. 김상희 씨는 처음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배우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사망 신고를 주민센터에 안 하신 거예요.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각각 20% 감액되어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단독 가구가 되니까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신고를 안 하시니까 계속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받으시다가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확인 전화 왔을 때 그제야 알게 되신 겁니다. 어르신 배우자분 돌아가셨는데 신고 안 하셨네요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그거 신고해야 하는 거였어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독 가구 금액으로 받으시게 됐는데 그동안 못 받으신 차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동사항 신고를 안 하신 건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사례는 재산 매각 후 소득 인정액 줄었는데 재신청 안 해서 계속 못 받은 경우입니다. 한상수 씨는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하셨는데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집을 팔으셨어요. 집을 파시니까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도 줄어드니까 다시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상수 씨는 한번 탈락했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겠지 하고 재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어도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신청 안 하시다가 몇 년 뒤에 주변 분이 다시 신청해봐 하고 말씀하셔서 그제야 신청하신 건데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몇 년치를 못 받으신 겁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근로소득 200만 원 있어서 일하니까 안 돼 생각했는데 공제 적용하면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김보경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지 하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112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벌면 110만 원 빼고 90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또 30% 공제하면 63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63만 원 정도면 소득 인정액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는 월 200만 원 버니까 무조건 안 돼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찾아와서 어르신 일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하셔서 그제야 신청하셨는데 그동안 몇 년치를 못 받으신 겁니다. 자, 이 5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전세보증금 신고 안 해서 환수당한 경우, 골프 회원권 숨겼다가 적발된 경우, 배우자 사망 신고 안 해서 감액 그대로 받은 경우, 재산 줄었는데 재신청 안 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 몰라서 신청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들도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신청할 때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도 계속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점검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확인하시면 손해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만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본인 생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생일 한 달 전 날짜도 표시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5일에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 되면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나 아직 65세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어?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 바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는 신분증하고 통장사본 갖고 가시면 되고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는데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모든 금융재산 내역 파악하세요. 통장, 적금, 주식, 펀드 이런 거 다 합쳐서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것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된 것도 다 확인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부부는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명의 통장, 아내 명의 통장 다 합쳐서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은행 앱 들어가시면 잔액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으시면 다 합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 목록 정리하세요. 집, 땅, 상가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다 적어 두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이 몇 채인지, 땅은 있는지, 상가는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가셔서 제 집 공시가격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 알려주십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이니까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통장 찍힌 거 보셔도 되고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이 달라지니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이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재산하고 소득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시고 기준 이하로 나오면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준을 조금 넘으시면 내가 어떤 재산을 줄이면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선정 후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하세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셨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면 신고하셔야 해요. 예금이 늘었다, 집을 팔았다, 새로 집을 샀다, 일을 시작했다, 일을 그만뒀다.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적발되어서 환수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줄었는데 신고 안 하시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여덟 번째, 배우자 사망 시 단독가구 전환 신고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으시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꼭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신고하시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니까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어요. 신고 안 하시면 계속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손해보시는 겁니다. 배우자 돌아가시면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 처리는 하셔야 손해 안 보십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날짜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금융재산 부동산 목록 정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고 모의계산 해보고 선정 후에는 변동사항 신고하고 배우자 사망 시에도 신고하세요.
이 8가지만 체크하시면 손해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확인하시면 좋은 제도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과 함께 챙기시면 좋은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을 같이 챙기시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 내신 거 받으시는 거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얼마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이 달라지거든요.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이 거의 없고,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둘 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국민연금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 노령연금 받고 있어라고 하시면 국민연금 받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기초연금이랑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노령연금 받고 계시다고 해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정말 낮으신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기초연금하고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65세 넘으시면 생계급여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기초연금 받으시면 생계급여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늘어나니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 등록하신 분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시고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넘으시면 장애인연금하고 기초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둘 다 받으실 수는 없고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초연금이 더 많으니까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장애인연금하고 기초연금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나와요? 물어보시면 계산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몸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되고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나와서 여러분 상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식사 준비, 청소, 목욕, 외출 동행 이런 거 다 도와주십니다. 본인 부담금은 등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들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데 주민센터 가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도 하거든요. 여러분 상황 보고 이런 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 주시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기초연금만 받으셔도 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제도들까지 함께 받으시면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자,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말 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2월 15일에 신청하시면 3월부터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4월에 신청하시면 3월분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올해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분 월 213만원, 부부는 340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소득하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는 빼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65세 되면 알아서 통장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만 나오는 겁니다. 이 3가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직접 신청해야 함,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오늘 5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5분 투자해서 1년에 몇백만 원 받으실 수 있으면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복지제도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게 뭐냐면 자동으로 나오는가, 신청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시면 일단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확인해 주시고 신청 도와주십니다. 혼자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확인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